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워크아웃을 종료하기 위해서 1년 만에 다시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을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손실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산중공업을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유상증자의 배경이 되는 두산그룹의 워크아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두산건설은 몇 개의 대규모 단지가 미분양이 되면서 엄청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두산중공업이 지원을 해줍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지분율을 거의 100%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건설이 부도가 나면 모 회사인 두산중공업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들을 구하려다가 집 전체가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면서 현재 공사 중인 원전 이외에는 전부 백지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원자력 발전의 기자재 사업이 축소되면서 두산중공업은 더욱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가 시작되던 그때 두산중공업은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두산중공업이 부도가 난다면 두산그룹 전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1조 원을 긴급하게 수혈하고요. 약 3조 원의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구책을 요구하면서 두산그룹은 워크아웃이 시작되는데요. 얼마나 위기였냐면 약 5천원대의 두산중공업 주가가 2,200원까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기름을 부어주었으니 회사 망할 수 있다고 대부분 탈출했다고 봐야 되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그룹은 돈 되는 자산들을 대거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상징이었던 동대문의 두산타워도 매각하고 골프장도 매각하고 핵심 계열사였던 두산인프라코어까지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룹을 두산중공업과 두산퓨얼셀 등으로 재편하고 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1.5조 원이고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산그룹은 워크아웃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의 중간 지주사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주요 회사로는 밥캣이라는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전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두산퓨얼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건설이 있는데요. 화면은 연결된 회사들의 매출 구성입니다. 작년까지는 두산중공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두산밥캣이었는데요. 올해는 두산밥캣이 중공업보다 더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밥캣은 돈 되는 계열사들을 대부분 떠나보낸 두산그룹을 먹여 살리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손익도 보았는데요. 일단 고무적인 부분은 올해 다시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19년과 20년은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3분기 누계로 약 5천억대의 순이익이 나오고 있으므로 흑자로 마무리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결된 자회사를 빼고 두산중공업만 별도로 보아도 흑자 전환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판관비가 늘어나면서 약 1조 9천억 원 적자를 보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약 1,200억 원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익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주요 사업을 보면 일단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구성하는 주요 기자재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터빈이라든지 보일러 등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어주는 담수화 사업이나 풍력발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나 제철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부품들을 주조나 단조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발전소용 기자재가 메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전 세계적인 탄소 줄이기 기조에 발맞추어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수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약 16%인데 2034년에는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설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LNG 발전소에 사용되는 가스터빈인데요. LNG는 기존 석탄보다 훨씬 오염도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점 화력 발전소를 LNG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LNG 발전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스터빈을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 5번째로 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가스터빈은 미국의 GE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등 앞서 개발에 성공한 4개 회사가 시장을 가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 개발된 가스터빈을 현재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하고 테스트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므로 아직 상용화에는 이르러지 못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의 용량을 더욱 키우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더욱 크게 만들면서 8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자금 중 약 8천억 원을 신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자회사인 두산퓨얼셀과 협력하면서 수소 터빈 및 전지 관련된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풍력 발전이나 소형 원전 제작 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공모 자금의 약 절반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남은 7천억 원으로는 워크아웃을 졸업하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도 한번 보았는데요. 금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 84%, 부채 비율은 약 200%입니다. 아직 정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년 유동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부채 비율은 줄여가고 있으므로 재무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로 재무 상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신용평가 등급이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리플 B- 등급인데 이전 등급이 부정적이었다면 현재는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유상증자만 잘 마무리된다면 트리플 B로 상향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신용 등급이 상향되면 조달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회사의 손익이 좋아진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산건설을 둘러싸고 계속 잡음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지원하다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도 두산건설을 매각하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팔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채권단에서는 이게 판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볼까요? 일단 매수 주체가 더 제니스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회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사모펀드 5곳이 1380억 원을 투자했고요. DBC라는 회사가 1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BC는 두산그룹의 부동산 관리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팔기는 팔았는데 결국 사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두산그룹이므로 본인에게 팔았다고 보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신주를 발행해서 그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실제 받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또한 매입한 회사의 최대 주주인 DBC는 두산과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밥켓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산건설을 파는데 받은 돈은 0원이고 현금 자산이 12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이게 판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산그룹은 이렇게 해서 겨우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조삼모사한 매각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산건설이 중공업과는 분리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은 두산건설에 대해서 무턱대고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덩치가 워낙 큰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유상증자 정보 볼게요. 약 8,287만 주를 신주로 발행합니다. 기존 주식수의 15.9% 비중이고요.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두산중공업의 주식수는 약 6억 주가 됩니다. 작년에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요. 그때 신주로 발행한 수량이 1억 2천만 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2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약 2조 7천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8,100원입니다. 기준 주가의 할인율 20%가 적용된 가격인데요. 향후 주가에 따라 구주주 청약 전까지 이 가격은 수정이 되므로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주주에게는 약 0.1주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두산중공업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12주를 청약할 권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29일까지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구주주 청약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배정되고요. 30일에는 늘어나는 주식수의 비율만큼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권리락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후 영업일간 매매하실 수 있고요. 2월 10일과 11일에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구주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신 증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게 20% 미중으로 약 1657만 주를 배정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현재 직원 수는 555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 1인당 약 3000주 배정받고 청약 증거금으로 5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작년의 유상증자에서도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 중 약 78%만 청약이 되었고 나머지 물량은 미달이 나오면서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는 미달이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우리 사주조합에서 청약한 주식의 취득단가는 9,98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유증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물량은 1년간 보호회수가 걸리는데 이 물량이 풀리는 날이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사주 물량 약 1,800만 주가 유통되게 되는데요.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으므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매도하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800만 주는 현재 주식수의 3.5%에 해당하는 큰 물량인데요. 이 물량이 풀린다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27,000원대를 찍고 하락하다가 23,000원대에서 유증 발표를 하고 약 19,000원까지 급락을 했지만 이후 주가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의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인데요. 매수한 물량이 매도한 물량보다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상증자 충격으로 급락했던 주가를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두산중공업을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사주 물량이 대거 풀리는 27일을 주목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가가 2배 오른 우리사주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주가 흐름이 예상대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사주 물량이 풀리는 27일 전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 27일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무난한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현재 예정 발행가액은 23,3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현재 주가는 기준 주가보다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발행가액이 조금 더 낮아질 확률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신주인수권 수량 20%는 초과해서 청약하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초과 청약 수량의 소수점은 버려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서 두산중공업을 보유를 하신다면 8주 단위로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신주인수권의 초과 신청까지 고려를 한다면 40주 단위로 보유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두산이 이번 유상증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 것인지는 미정인데요. 투자 설명서에는 최종 발행가액 확정 이전에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1월 중에 확정하고 공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올해 실적을 추정해서 유상증자 이후 PE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두산중공업의 총 주식수는 약 6억 주가 되고요. 주가가 22,000원이라면 시가총액은 약 13조 3천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연환산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은 7,5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을 예상 시가총액에 나누어 주면 PER은 17.7이 되는데요. 굴뚝 산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PER은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인 미래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PER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신사업에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크게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대권 후보가 원전 정책을 어느 정도는 수정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정책을 강하게 수정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대선이 다가올수록 두 후보의 지지율 조사에 따라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해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분량이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두산중공업의 기존 주주시라면 향후 유상증자에서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던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둘 다 하지 않으신다면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소개드릴 만한 유상증자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방송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